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96페이지 사절 용신격국의 변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용신격국 변화를 연구하는 이유. 팔자의 용신이 결정되면 사주 간지에 배합하여 따르게 되는 격국에 대한 성패, 고제의 구분이 있으며 그리고 용신격국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격국이 선하게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하게 변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선변이라는 것은 격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것으로서 길한 것이고, 길하는 것. 악변이라는 것은 폐격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흉하다. 이게 선변이 선용신으로 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악변도 악용신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선변은 성격되게 하는 것. 악변은 폐격이 되게 하는 것. 이걸 말한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평진전의 논용신 변화 부분을 여기서는 용신이 변하여 다른 용신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이걸 또 확장해서 원령에서 투관한 것으로 용신을 취하고 격을 정하는 것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논리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용신과 격국을 분리하여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령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령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격국이죠. 그래서 격국의 변화로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용신 변화는 실제는 용신 격국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령 투관으로 용신을 취하고 격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확장하거나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용신 격국이 선하게 변하거나 악하게 변하는 그런 방식을 좀 구분해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성패구응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최종적으로 도달한 격국이 선하게 변하거나 악하게 변한 그런 결과. 그러니까 성중유패, 그다음에 폐중유성, 이것이 선변이죠. 이것이 악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악용신, 선용신을 말하는 건 아니죠. 대운간 원령지지에서 투간한 본기 여기가 없고 대운지지의 원령지지 본기 여기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운이 팔자 온국에 대해 격국을 이루기도 하고 패하게 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주죠. 오주로 놓고 다시 격국의 성격, 패격을 논하자 이런 거죠. 대운간에 원령 지지의 본기여기가 투관한 것이 있거나 혹은 대운지가 원령 본기여기를 만나는 상황에서는 팔자가 도달하는 격국이 선하게 변하거나 악하게 변한 결과로서 판단하는 거죠. 원령 본기 지지와 타지가 합국하는 것, 인접지와 육합하는 방식으로 팔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격국의 선하게 변하거나
악하게 변한 격을 판단한다. 합국은 삼합, 반삼합을 가리키고 방합은 제외한다. 인접주와 육합 방식. 원령여기의 투관법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격국의 선변 또는 악변의 결과로서 판단한다. 여기서는 원령여기의 투관법으로 최종 도달한 격국의 선변 또는 악변의 결과. 이것이 지금 자평진에 설명한 내용이죠.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런 변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위에 5번 원령여기가 투관해서 용신 격국을 선하게 변하게 하거나 악하게 변하게 하는 경우, 이것을 따로 떼서 지금 보는 겁니다. 원령 투관에 의한 성격 폐격의 총론.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은 이미 원령을 위주로 하지만 그러나 원령에 소장된 것이 하나가 아니어서 용신에 마침내 변화가 있는 것이다. 원령에 소장된 것이 하나가 아니어서 하나인 경우에는 용신 변화가 없는 거죠. 좌오묘유. 불변. 꼭 사고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인으로 논한다면 갑은 본기죠. 그리고 군에 부가 있는 것 같고, 병은 장생인이 군에 동지가 있는 것 같고, 우는 역시 장생인이 가령 인월이 월지가 되더라도 갑이 투출하지 않고 병이 투출하면 군의 장관이 군에 임하지 않고 부장관이 주재가 될 수 있다. 지부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통판, 이렇게 자평에 설명할 때 통판, 지부, 동지, 통판. 예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무원이었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군수다 그러면 통상은 3급 공무원인데 3급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3급 공무원이면서 보직이 중앙부처 기준 과장이면 군수로서 부임을 하는데, 3급이 아닌 이 보직이 3급이 아닌 과장이 3급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이 약간 낮은 거죠. 급이. 통상적인 급과 그 직책이 일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위, 그다음에 급수보다 직위, 직위는 과장급인데, 그렇죠. 과장급인데 직급은 조금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중앙부처에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식 3급 과장이 지부라고 하면, 군수라고 하면 군수의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3급이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식 3급 과장보다 낮은 경우, 예전으로 말하면 동지, 그보다 좀 더 낮은 경우, 통판. 다만 그 사람들은 중앙부처 과장급으로서 보직의 그 레벨은 동일하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을 예전 같으면 다 군수로 보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을 보면 병화, 무토, 갑이 있는데 이 셋이 전부 군수의 자격은 있는 것이다. 다만 정식 3급짜리냐 아니면 3급 대우냐 이런 거죠. 위에서 보면 용신격국의 변화 이유는 원령 여기가 투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객기, 본기 뺀 나머지 원령 본기는 용신이고 본신이 투관하면 자연히 본기가 권력을 행사하니 이런 상황에서는 용신격국의 선변악변의 얘기는 없게 된다. 그러나 여기가 쓰임을 바라여 투관하면 본기는 당연히 투관하면 당연히 그대로 용신이죠. 여기는 또한 본기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니 이런 상황에서 용신격국의 선변 혹은 악변하는 상황이 생긴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때 원령 본기는 본기와 투관한 것, 쓰임을 얻은 것, 그것을 진신이라고 한다면 본기, 월 본기와 투관에서 있는 글자, 그것과의 상호 관계가 서로 유정하면 진신득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령 본기용신은 여기 지금 이제 격국의 선변, 악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본기 이외에 원령의 여기가 투관했을 경우에 원령 본기용신은 여전히 조정의 핵심 주인, 천간에 투관해서 발휘하는 것은 조정에 행정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월 본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조정의 핵심 주인인데 본기가 투관하는 것은 자연히 황제가 친히 임하여 친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들이 투관하는 것은 황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행하는 것이죠. 전체 국세에 관여하고 천하의 많은 백성 관계되는 것은 일주 몸에 있는 것으로서 황제가 친히 임하거나 혹은 타인이 정치를 행하거나 반드시 격국의 변, 불변, 그리고 선변, 악변의 관계를 정해야만 한다. 변화에 좋게 되면 그 격이 더욱 아름답고 변화에 좋지 않게 변하면 그 격이 무너진다. 이것은 용신격국이 변화에 선하게 되면 팔자격국이 더욱더 성격되고 선하게 된다는 말은 꼭 선신으로만 된다는 게 아니고요. 파격이 성격되는 것으로 변해도 선하게 되는 거죠. 용신격국이 변화에 악하면 팔자격국은 곧바로 파손된다. 투관한 것으로 추용 정격한다는 그런 이런 것을 자평제에 지금 설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시 또 선변, 악변을 구분해 보는 거죠. 원령 여기 투관이 격국을 선하게 변하게 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원령 본기가 선용시인데 투관한 여기가 선신인 경우. 원령 본기가 악용시인데 투관한 여기는 선신인 경우. 투관자가 선신.
본기 말고 여기 투관자가 헌신인 경우, 이때 이 원령 본기는 선신일 수도 있고 악신일 수도 있죠. 제격이 선하게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이 인월생인데 그럼 제격이죠. 병을 만나 병은 관이죠. 그러니까 제가 병화 관으로 선하게 변한 경우죠. 월에서 본기 위에 여기가 투관. 본래 재성도 선신이죠. 선용신. 투관은 여기 병이 또 관성이 선용신이죠. 더더욱이 재관이 상생함으로 격국이 한변한 것이다. 칠살격이 선하게 변한 경우 한번 볼까요? 이미 술월생인데 인성을 만나 화살위인. 그렇죠. 화살, 이거 앞에 이것은 본기, 뒤에 위언인 이것은 여기 투관한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 화재, 이것은 본기, 이것은 투관 여기. 이미 술월에 출생해서 술은 고월인데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 임의 살로 된다. 연월간에 화토가 불투간하고 시에 원령 여기 신이 투간 시에는 화살 위인이 되어 칠살은 악신이고 이는 선신이므로 격국이 선하게 변한다. 이 말이죠. 상관격에 선하게 변하는 경우, 개수가 인월에 출생하는데 상관월이죠. 갑이 투관하고 갑이 장돼 있고 병화 재성이 투관하거나 오나 수를 만나면 화상은 이것은 본기죠. 위재 이것은 여기 또는 변국이죠. 이렇게. 인 중에서 이게 상관인데 병화 재성이 투간해서 상관이 재성으로 상관 악용신이 재선신로 변해서 선하게 변한 것이죠. 월급격의 변화 선변이죠. 을목이 인월에 출생하면 월급격이죠. 그런데 무토 재성이 투해서 재인데 오를 만나거나 수를 만나면 국이죠. 국. 월급을 화하여 식상이 되는 것이니 선하게 변한다. 이것은 화겁 위 식상 상 변하기 전 변한 후 월급이 상관로 변하는 것은 선하게 변한 것일까요?
똑같이 악용신인데, 그러니까 악신을 악신으로 변하게 하는 그것, 그 자체로서 성격될 때, 그런 경우 뭐 토수죠, 토수. 토수격이 되면 상관이라고 해도 악신은 아니죠. 악용신은 아니죠. 격국이 선하게 되는 상황, 변하게 되는 상황은 뭐 많이 있습니다. 원령의 여기 투관이 격국을 악하게 변하게 하는 상황. 아까는 선하게 변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악하게 변하게 하는 상황이 있겠죠. 이건 폐격이죠. 폐격이었던 것이 이렇게 되면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이죠. 원령 본기는 선용신인데 투관한 여기가 악신이거나 원령 본기가 악용신인데 투관한 여기도 악용신인 경우, 인격이 악하게 변한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인원에 출생하면 본래는 인수지만 간목이 불투관하는데 오나 수를 만나서 화하면 겁인이 악하게 변한다. 그렇죠. 인격이죠, 원래. 인격인데 이는 불투관하고 오수를 만나 투병 아니 인이화하여 겁이 된다. 비견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 그러니까 합국이면 혼잡이 되죠. 이면 많은 게 되시죠. 이럴 때는 악신 위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화라는 화국이 이루어져서 화가 많아지죠. 그러면 식신인지 상관인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악신이죠. 상관. 여기서는 또 비겁이 많죠. 그럼 또 비겁 중에서 악신이죠. 겁재 이렇게 보는 거죠. 재격이 악하게 변하는 경우, 병화가 신월에 출생하는 본래는 편제죠. 네. 재성이 투관하지 않고 임수가 투관하면 칠살이죠. 자나 진을 만나면 또 화에서 살이 되니까 악변하는 거죠. 투관하거나 지지해서 국을 이루는 것이 모두 다 악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 팔자는 제격인데 년간 시간에 제가 불투하면 이 팔자의 신에서 임이 투하고 진을 회하여 선용신이 악신으로 변하니 격국이 변하여 악하게 된다. 제가 투출해도 임수로 인하여 재봉 칠살인이 타격이다. 이런 거죠. 원령 본기가 악용신이고 투관한 여기도 악신인데 서로 간에 제약이나 견제가 없으면 일주는 원수들을 신변에 두고 있는 것이 된다. 월급격인데 월급은 죄를 극하는 원령이니 악용신이죠. 만약 병화 상관 악신도 투관해서 일주는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감당해야 하므로 격국이 더 악해진다. 만약에 악신끼리 투관해서 아니면 원령 본기가 악용신인데 투관한 여기도 악신이고 그런데 마침 서로 간에 제약이나 견제가 있으면 굉장히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주법보에서 많이 봤죠. 그런 경우는 극적인 변화가 있어서 반전이 일어난다. 원령
본기 여기가 투관하거나 혹은 본기가 투관한 여기에 생조를 받는 상황. 자, 원령 용신 본기와 여기가 같이 투관한 경우 격국은 선하게 변하는 것인지 약하게 변하는 것인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자평진에서는 또한 변함이 있는데 본격을 잃지 않는 경우, 부실본격자. 우리가 잡기월에서 투간 해지할 때 좀 봤죠. 투간한 것을 두 개가 투간하면 두 개를 다 용한다. 그래서 그것은 겸용이다. 투간하고 해지하면 병용한다. 여기서 겸용할 때 부실본격자, 본격을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잡기 월에서는 이렇게 앞에 보았죠. 그것을 잡기월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원령 본교와 여기가 같이 투관한 경우에 선하게 변하는지 약하게 변하는지는 정확하게 답을 내놓지 않고 다만 그것이 제시하는 것은 본격을 잃지 않는다 라고만 얘기했죠. 원령 본경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여기를 보는 것은 용신의 격국을 이루는 것에 따르는지 용신의 격국을 파괴하는지에 따라 선악을 논하는 것이다. 그렇죠? 격국을 이루는 것을 도우면 선하게 변한 것, 파괴하는 것을 도우면 악하게 변한 것, 이렇게 지금 자평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좀 구분해서 보면 제격에서 본격이가 투관해서 격국이 선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인월에 생하는데 병화가 투관해서 신이 인월에 생하는데 병화가 투관해서 관성으로 변하고 이것은 제가 화재 위관이죠. 또 갑이 투하면 갑은 재죠. 그럼 정제를 이루니까 여기서 변한 관, 정관은 그 겸격이다. 제격인데 원령 본김이 여기 병화 관성이 투출했고 이때는 제격 본격은 불변한다. 부실본격. 불변. 관성 선신을 보고 그것도 투출하여 재관 상생하고 위력 유정하니 격국이 더욱더 선하게 변한다. 그래서 본격 제격의 관격은 겸격이다. 그래서 주는 재, 차는 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격은. 관격이 생을 입으면 격국은 불변한다. 을이 신월에 출생하는데 이미 투출하면 인으로 화하죠. 이것은 화, 관, 위, 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제가 투출하면 제가 투출하면 재능생관, 재생관이고 인은 봉지하니까 인성은 이제 물러나는 거죠. 인이 비록 월기에 통하지만 격은 정관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본래의 관 이루어지고 이는 겸격이다. 즉 겸격이란 본격과 대치되지 않는 격국으로서 본격이 무용이나 시용이면 대용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린다. 즉 주차가 있는 것이니 병용하는 것이 아니다. 병용, 여기 아까 제가 병용이라고 그랬죠. 병용.
병룡과 겸룡의 차이죠. 팔자는 관격인데 여기인 임무기가 투관했다. 신중에 무토 장관을 인정한 그런 견해에서 지금 쓴 겁니다. 기토는 무토와 동류. 임수 인성은 무기의 극을 당하지만 재의 극을 당하지만 원령 본기씨는 무기의 생이 있어서 관격은 불변한다. 재생관 되죠. 재성의 이로움을 얻으며 인성의 복은 감소된다. 이것은 인성이 파격 요소가 아니라서 복은 있지만 다만 재성이 그걸 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되죠. 그래서 인성의 복은 감소된다. 상관격의 본기여기가 투관한 경우죠. 한번 볼까요? 개수가 인월에 출생하는데 병화, 재성이 투에서 재로 변하고 이것은 화상위체 아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화상위체. 그런데 또 갑이 본기갑 투관하면 격은 상관이 이루어지는데 무토 관성을 보는 걸 꺼린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기 상관격이 본기 상관격을 잃지 않는다 이런 거죠. 팔자는 상관격인데 투가반이 본격은 불변한다. 그렇죠. 다만 병화가 투관하여 상관을 설하니까 상관격국은 선하게 변하는 경향인데 간목 상관이 투관 그게 완전히 화하여 없어지진 않으니까 관성을 보는 걸 완전히 좋아하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격과 재격 두 개를 같이 겸격인데 여기서는 상관이 이때는 주이고 재는 차 주차에 인격에서 구흥이 있는 경우 병이 인월에 생하는데 우수를 해하면 겁이 되어 되는데 또 갑이 투하거나 혹은 임살이 투하면 여전히 인이 격이고 깨지지 않는다. 이건 투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임은 지금 지지에서 투간한 게 아니고요. 그냥 투간해 있는 거죠. 자, 인격인데 술을 만나면 오할만을 꺼린다. 다만 이미 목을 생하는 것, 기법으로 인격은 깨지지 않는다. 격이 변하여 악하게 되었는데 궁이 있는 경우죠. 이게 화를 만나면 이게 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가 격을 극하죠. 그래서 인격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임수, 이게 살이죠. 살이 재를 살이 설재, 재를 설해서 인성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면 재의 극하는 인성을 극하는 그 기운을 중간에서 소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깨지지 않죠. 인격이 다시 복원됩니다. 변해서 악하게 됐는데 구흥이 있는 경우죠. 재성이 또 구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월의 생에서 임을 만나면 살로 화하는데 이때는 파격이죠. 그런데 식신이 투출해서 식신이 능히 제사라고 생지한다.
그러면 다시 여전히 제격이고 불교일치합니다. 제격이기 때문에 식신이 제살하고 생제하는 것이 구응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팔자는 제격인데 임수투자 뭐 읽어보시면 아는 거죠. 모두 변하지만 본격을 잃지 않는 것이죠. 본격을 잃지 않으니까 선용인지 악용인지를 보아서 선하면 순용하고 악하면 역용하며 격국이 이루어지면 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본기 여기가 투관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격국이 선하게 변하는 것이거나 악하게 변하는 것인가 하는 결과를 논하는 것이죠. 결혼 이혼의 시기 판단하는 방법,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장동전이라는 분이 억부평형법 관점에서 자평진전을 해설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결혼 이혼의 시기를 속단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왜 가져다 놨냐면 결혼이 혼인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은 해자로 바꿔야죠. 백년 해로 할 때 해자. 그래서 배우성을 보는 방법, 이런 거는 그냥 고난법칙, 기원명리 이런 걸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이게 그 시기, 결혼 시기를 모아놔서 제가 이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주법법으로 이 결혼 시기를 다 검증을 해볼 용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팔자를 보면 경인, 병술, 신사, 무술 이분이 원래 자료의 설명을 보면 일간신금은 자기를 의미하며 연지, 임목, 재성이 처자이다. 그래서 26세 부근에 혼인할 수 있는데 26세에 결혼했다. (50년생이니까) 75년 갑인년이죠. 갑인년. 천은 주보를 보면 인술, 병, 그러니까 화가 왕하죠. 근데 무토가 있어서 그 화에 생을 받으니까 격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입니다. 기토가 없으니까 청용신을 우리가 취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배우자 처성은 인중에 간목이 있네요. 간목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가 처입니다. 무토는 격신인 무토는 육친 처의 기신입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무토를 극하고 다시 병화로서 간목을 설해주는 거죠.
갑인년이 왔습니다. 갑인년. 갑목은 처의 귀신이죠. 그런데 원국에서 병과 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은 재가 되는 거죠. 재. 임목은 마찬가지로 귀신이지만 배우자 궁에 형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화가 왕해집니다. 병화가 작동을 해서 갑목 귀신을 제화하고 배우궁으로 형입하죠. 당연히 혼인의 응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검증을 해보려고 지금 그 명조를 이 부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기원명리. 기원명리가 뭔지는 제가 관심도 없고요. 이 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갑목, 청용신은 개수입니다. 남편을 볼 때는 나는 관살 중에서 희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갑목이 희신이네요. 갑목을 보는데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경금을 제거하죠. 그런데 정화가 혼잡한 지금 이 사주에서는 정화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정화가 오면 개수까지 같이 보아야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우자의 기신을 볼까요? 을목, 혼잡하는 거, 극하는 경금. 병화는 설하는 측면에서는 기신이지만 경금이 있어서 경금을 제거할 적에는 제거하는 희신이죠. 근데 병화를 극하는 임수, 무토. 개수도 정화를 제거해 주는 건데, 정화도 있네. 개수가 기토가 그걸 하죠. 이런 글자들이 배우, 성, 기신이죠. 이런 글자들이 배우, 성, 희신이죠. 병술년, 병화가 있고, 술은 지지에서는 진술충 하고 인술화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술은 자진수국하는 임수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천간, 지지 다 희신이죠. 희신 역할을 하죠. 갑신년 2004년 갑신, 5년 을류, 병술. 갑신년에 혼인이 갑목이 배우성인데 왜 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신은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병화를 극하고 갑목은 경금, 또 동주에서 극을 당하고 천간에 경금이 있고, 일단 병화가 제일 그 핵심 글자인데 병화가 무력해지죠. 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을목은 경금을 합류합니다. 그래서 갑목 배우성을 항상 배우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을류년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을류년도 혼기가 불손하죠. 병술년만이 위아래로 다 혼기가 왕하죠. 이런 식으로
배우자의 성궁을 찾고 유년을 보면 혼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도 다 마찬가지죠. 제가 주보를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게합이 있는데 개수가 합거되고 무토는 합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무게합. 자, 제가 쭉 주보를 이렇게 추려놨기 때문에 팔자 중에 일간의 배우성이 없는 팔자가 있고 일간의 배우성이죠, 배우성. 없는 팔자가 어떻게 혼인을 판단하는가? 여자는 관성이 없으면 재성을 보고 남자는 재성이 없으면 식상을 본다. 이게 우리의 그 지금 우리가 정한 원칙이었죠. 근데 이것은 백신론이라고 어떤 것도 다 어떤 육친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응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없는 경우 그 생해주는 그 글자를 보는 것은 적천수에도 나와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고정해서 보는 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고정해서 보는데 없는 것은 그 고정해서 보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논하면 되는 거죠. 육친에서는 없는 육친, 그러니까 중에 혈육 있죠, 혈육. 형제,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이것은 없으면 무조건 생해주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가 기준으로 시기를 가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우자는 혈육은 아니죠. 앞에서 일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피가 섞이지 않는 게 배우자인데 또 명리학에서는 제일 잘 맞는 게 배우자입니다. 그만큼 연구가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없는 육신을 보는 방법 중에 혈육인 경우와 배우자인 경우, 혈육이 아닌 배우자죠. 그런 경우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도 없으면 생해주는 걸로 접근해도 99% 일치합니다. 다만 이론상 생해주는 육친으로 배우자를 본다면 그 혈육과는 좀 다른데 약간 중간에 좀 그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먼저 희기를 가리죠. 구별하고 없어도 희기를 구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희신은 돕고 보호하고 귀신은 제거하는 그런 단계로 배우자를 확정해 나가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99% 같은데 약간 중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취합니다. 어쨌든 없는 육ችን 이렇게 본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격신은 여기에서는 경금이고 지금 경이 투간 신이 투간했죠. 그래서 청용신은 개수를 씁니다. 철을 보려면 철은 지금 원국에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 재성
그런데 기토가 없기 때문에 개수를 설하고 있어서 귀신이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을목을 제거할 방법이 신금밖에 없죠. 이 원국에서. 그러면 신금을 쓰긴 쓰는데 그게 귀신이죠. 그러면 이때는 귀신인 신금을 써서 을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수로서 신금을 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은 최종적으로는 개수죠. 그래도 개해년 이때 결혼하죠. 그런데 병인년에 이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화는 지금 신금을 합하고 있죠. 그런데 신금은 개수가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와서 합하면 이게 합류가 되죠. 합류. 본래 귀신인데 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을 합해서 합류하면 순간적으로 귀신이 합류되니까 배우자한테 불상사가 일어나죠. 다만 이 유년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하는 것은 일시적인 합류는 되는데 이 합류 구간을 지나버리면 아니면 뭐 대운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6일이나 6월에서 이 합류하는 그 작용이 해소되면 다시 신금의 좋은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복원되는 거죠. 신금이 귀신으로 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희신적 작용을 하는 역할로 복원되는 거죠. 병화는 그래서 본래는 귀신이죠. 귀신. 경금을 극하는 귀신이죠. 그리고 신금을 합하는 작용을 합니다. 신금을 합하는 그래서 합류시키는 귀신작용이 지나가 버리면 배우자에 대한 작용은 다시 복원되죠. 그래서 10일 후에 다시 재혼한다. 이건 뭐 좀 제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희기가 같이 온다는 거죠. 같은 해에 열흘 만에 결혼하고 이혼한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외도 그 전에 외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격국 고제를 확정하는 방법 이거 보시고요. 뭐 하여튼 고서에 나와 있는 구절 봉살 살을 만나면 인선을 봐라. 봉살 간인. 그다음에 봉채 간살. 봉살 간인. 이런 구결에 적합하면 귀, 부 이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주보법에서 어떻게
보는가도 다 말씀드렸고요. 살펴봤죠.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건 없습니다. 자, 부귀속단. 사령자가 투간해서 성격된다. 귀와 부를 다 같지만 북이 겸대지만 귀가 부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기가 투간했다. 그래서 성격됐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위에 1번 케이스보다 2번 케이스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세 번째는 투간자 중에서 원령 포함해서요. 투간자 중에서 그것으로서 성격이 되는데 그것이 성격될 때 원령 본기와 불화하지 않는 그런 경우, 이게 아까 진신득용 뭐 이런 개념을 확장한 건데 이럴 때가 또 부귀가 같이 얻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본기 투과하는 것보다 약간 좀 더 낫다. 격국법에 견지해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보법을 제외하고도요. 하여간 이런 정도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